네. 3.3의 시클럽 55기 3주차, 3월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TR 라이티 제품이나 TR미 제품 또는 쉐이크나 혈당 엣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3.3의 시클럽과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고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날씬하고 조금 더 젊고 예쁘게 살기 위함이겠죠. 그 과정 안에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독인데요. 해독이란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그 의미, 그리고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어, 제가 들어본 강의 중에서, 그리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분처럼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3.3일씩 클럽의 건강자문위원이신 강민용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용 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해독 어, 2입니다. 네, 자, 공유를 먼저 하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어, 우리 지난번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해독이 이제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래서 1을 안 들으신 분들은 또 다다음 달에 시작한 또 해독 1 강의까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어, 내가 밥 먹다가 암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밥이나 뭐, 밀가루, GMO, 식품 첨가제 이런 것들이 마트에서 사 먹고 있는 것들이 우리 몸을 얼마나 망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할 텐데, 저는 이렇게 아토피를 30년을 넘게 이렇게 가지고 살았었어요. 뭐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매일 어, 이렇게 흰색 옷을 입으면 피가 다 묻을 정도로 항상 이렇게 살았었고, 한번 알러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갈 정도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내가 먹던 그냥 일반적인 음식들, 생활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3.3 헬스 클럽을 통해서 알았고,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고, 아토피나 이렇게 뭐 고혈압이나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고, 제가 이렇게 총괄수석에서 건강자문위원까지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 전해드릴까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 해독이란 책입니다. 어, 지금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하고 약사 선생님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의료봉사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맡은 거는 인바디와 건강 측정 부분이고, 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어, 이렇게 건강 수치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지, 자가 면역 질환이든 뇌신경 장애든 아토피 비염, 자폐, ADHD, 성조증 이런 것들이 모두 올라가고 있고, 수치는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병의 그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음. 치매,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도 성인병이 아니고 지금은 10대, 20대부터 이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심근염내, 뇌경색, 불임, 어, 그 코로나 백신 맞은 이후로 이 급격하게 또 이런 수치들이 늘어나고 있고, 암 발생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뭐 육류나 GMO, 식품 첨가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의 수치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입니다.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데 얼마만큼 약을 먹지 않느냐?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음, 고혈압 약도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아니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에요. 어 콩팥에서 나오는 안지오텐신이라는 이 혈관 수축 물질을 못 나오게 만드는 게 혈압약입니다. 그리고 칼슘이 수축 이완을 하는데 그 칼슘이 혈관 안에 못 못 들어오게 하는 혈관 그 칼슘 채널 차단제 이런 것들이 혈관을 그러니까 확장시키는 약이죠. 이걸 장기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오래 드시는 분들 나중에 신장 투석하게 되죠. 어. 그리고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당뇨가 오고 간 수치가 저하되고 어 근육이 손실됩니다. 오히려 심장의 밥인 코엔자임 Q10까지 억제돼서 심장의 기능이 더 약해져요. 항생제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다 죽이는 게 항생제예요. 이 항생제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이지만 항생제 덕분에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과잉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동물들한테도 이 가둬서 키우기 때문에 항생제를 제일 많이 먹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이런 감기 증상의 초기 감기 환자들한테 처방되는 약들을 보니까 해열제, 항히스탐제, 진통 소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소화제 이런 약들인데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그 선진국들의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된 걸 보면요. 기겁을 합니다. 깜짝 놀래요.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위장약을 넣는다는 이것도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왜 의사들은 그런 이런 얘기를 안 해 줄까요? 자본주의에 참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전 세계에 팔렸을 때 200조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겠죠. 그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언론사, 협찬, 뭐 연구비 지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이 어 뭔가 임상 실험을 한다. 음? 그런 거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연구비 지원 절대 없어요. 정부 기업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시간적인 소송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중에 하나로 예를 든 게 이런 코팅펜이라는 게 있어요. 테플론 코팅펜. 음, 우리가 테팔에서 많이 만들었죠.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을 만들고 간경화, 간암, 뇌종양, 뇌 손상, 치매, 기형아, 신경계 이상 굉장히 많은 이런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도 어 90% 이상이 팔릴 때까지 어 이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거의 한 40-50년 정도를 싸웠어요.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피해를 봤지만 지금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고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와 뇌세포가 조기에 사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온다는 거죠. 음. 근데 이게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쇠솥이나 아니면은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들로 바꾸고 쓰는데 굉장히 쪼끔 불편함이 있죠.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이 과부하 화학 물질 이걸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요렇게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기억나시나요? 어 많은 사람들이 썼고 이 안전성 어떻게 확인했나 물어봤는데 10ml를 쓰라 그랬는데 그 10ml에 대한 용량은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피해자가 5천 명이 넘는데 그중에 사망자가 1,000 명이 넘는데 아이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이걸로 인해서 싸우고 있고 코로나 백신도 mRNA RNA 백신 처음으로 동물 실험도 없이 인간한테 맞춘 어 백신이었죠. 처음에는 이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되어 있어요. 어 이게
어,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요. 원래 이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 피 검사를 했을 때 밑에처럼 이렇게 떡이 져 있단 말이에요.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 어떤 종양이나 암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화이자는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렸고요. 미국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죠. 사망주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모든 백신에 들어가는 이 첨가 물질이 수은, 알루미늄, 포르말데히드, 항생제인 네오마이신, 살충제인 페놀 어, 이런 수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아니더라도 모든 백신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82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8개였어요. 백신을 맞는 게. 그런데 지금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맞으라는 거 다 맞잖아요. 몇 개인지 아세요? 58개입니다. 그거 안 맞으면 보건소에서 계속 전화 와요. 우리 애들 그거 안 맞추니까요. 계속 보건소에서 전화 와요. 어, 백신에 알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안 맞추고 있는데 어, 제가 많은 의사들한테 백신을 맞춰야 되냐, 안 맞춰야 되냐. 이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하면 병원 문 닫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책을 권해줘서 제가 이 몇 개의 책을 읽었는데 알면 못 맞추는 거예요. 이 장혜인 선수, 이번에 브라질 선수였죠. 탁구. 백신의 부작용으로 생후 6개월 만에 혈전증으로 팔을 자른 거예요. 6개월 만에 맞는 백신이 뭘까요? 백일의 주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전자파는 어떨까요? 이 중계기 위에, 아파트 위에, 이런 빌라 위나 건물 위에 있는 중계기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음. 제가 이걸 아파트에서 엄청 많이 싸웠었는데, 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한 60, 80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잠깐이잖아요. 근데 중계기 앞에서 이거를 측정했더니 900이 넘습니다. 거의 맥스 1000까지인데 900이 넘었어요. 이 중계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사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 안에 사는 거예요. 끌 수도 없어요. 360일 24시간. 이 중계기를 이렇게 많이 설치한 그 동네에서 암이 전염병처럼 번진다. 왜 그러냐면 혈액이 응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까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혈액이 응집돼 갖고 어,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환경 호르몬.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도 없었어요. 지금도 떡볶이 같은 거 사갖고 오뎅 국물 막 일회용 봉지에 포장해다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응? 짜장면 시켜갖고 랩 막 씌워갖고 그거 뜯지도 않고 그냥 막 흔들어서 비벼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영수증 받아도 그게 환경 호르몬이 다 있고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똑같아서 우리 몸에서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합니다. 성조숙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요즘 아이들 굉장히 2명 중에 1명이 성조숙증을 갖고 있어요. 그걸 쥐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이 프탈레이트를 먹여서 환경 호르몬을 먹여서 이게 유전이 되나 본 거죠. 그 2세대, 3세대, 4세대 다 깨끗한 환경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ADHD, 성조숙증, 정자불량, 불임, 조기폐경 다 유전이 돼.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런 걸 모르고 살던 어머니들 세대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환경 호르몬에 더 많은 노출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 플라스틱 없애자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없애는 그런 어, 그 환경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배달 음식들, 플라스틱들 많이 쓰고 있죠. 방사능은 어떨까요? 우리가 체르노빌 사고가 터졌을 때
소아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한테 검사를 해 봤더니 극효량의 세슘이었어요. 극효량. 후쿠시마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준은 수산물 기준이 370 베크럴인데 일본은 100으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370이에요. 일본산만 100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독일은요, 8이에요. 8. 유한은 4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 극효량의 방사능도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안전 기준치는 0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자동차며 뭐 분유며 화장품이며 수산물이며 굉장히 많은 방사능이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고 뭐 CT나 방사능 그 엑스레이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찍고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성인 되기 전에 CT 4번 이상 찍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 방사능 그 엑스레이를 찍는데 틈만 나면 엑스레이예요. 손목 아파서 가도 허리 아파서 가도 무릎 아파서 가도 다 엑스레이입니다. 임플란트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엑스레이를 몇 번 찍는 줄 아세요? 뇌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엑스레이를 찍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사능 피복량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세계 평균의 11배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걸. 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어, 어떤 의사가 제가 이런 차폐복 달라 그랬더니 비행기는 타면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들도 다 지금은 그 제주항공하고 TA 항공의 조종사와 승무원들 다 검사를 했는데요. 529명이 재검이나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암으로 사망한 승무원 방사능 피복 인정을 했죠.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방사능도 그냥 내가 먹는 약들도 장기 복용하는 약들도 환경 호르몬 내가 오늘 요리했던 코팅팬들 전자파 미세먼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 수치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짧아졌다는 거죠. 그 차이의 차이가 거의 20년입니다. 17년이 나오는데 나는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죠. 약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뭐 혈압이 높아지고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호르몬이 망가지니까 갑상선 호르몬 약을 또 먹게 되고 당뇨약을 먹게 되고 지방간, 뭐 골다공증, 신부전 나중에 약들이 늘어나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지금은 혈액 투석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양원과 척추관절병원, 그 다음에 혈액 투석 병원, 앞으로의 비전 있는 병원들입니다. 혈압약을 많이 먹고 당뇨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그러니 식자재들이 많아졌고 이런 환경들이 많아지니까 약을 많이 먹게 됐고 신장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약에 의존하면 약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해독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음, 정말 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독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 박용우 박사님 아시나요? TV에 많이 나오셔. 건강 그 많은 해독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은 술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평생 술을 먹기 위해서 1년에 2달 동안은 무조건 해독 기간으로 다 끊습니다. 그리고 해독을 해요. 음.
평생 내가 이 헬스 프로그램대로 식단대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런 해독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망가진 점막들을 다시 복구시키고 우리 소화기를 다시 위, 뭐 장, 간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혈관 확장제를 먹는 게 아니고 혈관을 뚫어주면서 내장 지방,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 주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면서 림프 순환을 시켜주고 떨어진 면역 기능, 대사 기능, 영양 밸런스, 근육량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그 몸을 세팅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게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 앞에서 빼는 것들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이 뒤에 이거를 안 하는 회사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일주일에 몇 킬로 빠졌어. 한 달에 나 15킬로 뺐어. 그거는 얘기들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빼갖고 대사 기능 망가지고 영양 밸런스 망가지고 근육량 다 빠지면 음,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로 더 살이 찌는 게 보통 다이어트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원래는 병원에서 해주는 거죠. 의사들이 1대1 관리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도 한 달, 두 달 뒤에나 만날 수 있고 요즘은 진짜 어, 응급이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헬스 클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마넥스가 체중 조절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겁니다. 엔진 오일 보통 얼마 만에 가시나요? 6,000km에서 길게는 10,000km 사이에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엔진이 달라붙죠. 나중에는 엔진 보링을 하거나 차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1년에서 2년 이 사이에 전신 해독 이런 기간이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기간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안 했을 때 우리 몸은 더 많은 질병을 얻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병원에 줘야 될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데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거기서 파인다이닝 하시는 분들 있죠. 한 끼 먹는데 20만 원, 30만 원 코스를 먹어요. 왜 이렇게 비싼가? 거기는 최상급의 재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시간, 타이밍, 뭐 플레이팅 모든 것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음식이 나가요. 일반 식당과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생선 요리라도 같은 육류의 요리라도 다른 거예요. 우리 파마넥스 제품들은 파인다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계의 파인다이닝, 유게스 공정 이런 것들이 다 통해서 정말 양약의 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전성까지 다 보장된 그런 제품으로 우리가 해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보면요. 이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초 대사량이 1800이에요. 1800이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누워만 있으면 1800이에요. 그런데 내가 활동도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그러면 최소 2800은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는 칼로리를 보니까 1000칼로리도 안 먹어요. 하루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근육 빠지겠죠. 영양 밸런스 망가지겠죠. 지금은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또 요요가 오겠죠. 음, 그래서 충분히 많이 먹되 어, 건강한 식단으로 먹어라. 그리고 인간의 8시간 주기 이걸 지켜야 되는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입니다. 이 섭취 주기 동안은 충분히 많이 드세요. 포만감 있게.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주기입니다. 이때는 어, 먹은 거를 흡수하고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주기입니다.
이때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우리 살아있는 음식들, 과일과 채소예요. 이 과일과 채소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그 이렇게 우주에서 미네랄들이 내려앉죠. 뭐 아연이든 철분이든 이런 것들이 돌이나 흙이나 바다나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깔립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돌을 핥아먹고 이러면서 미네랄을 섭취해요. 그걸로 인해서 광합성을 받아서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식물들이 자라고 그거를 먹고 자라는 게 초식 동물들이. 그래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또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의 그 내장에서 그런 영양소와 수분을 얻습니다. 유인원들은 어, 주식이 과일이에요. 이 과일과 채소를 먹습니다. 이 치아만 봐도 인간과 가장 비슷한 건 유인원이에요. 역사적, 생리학적, 뭐 그 해부학적으로 다 봐도 인간의 주식은 과일과 채소였어요. 불을 사용해서 우리가 요리를 해 먹고 육류를 이렇게 먹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장의 길이만 봐도 육식 동물들은 활성산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소화를 시켜서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이거를 발효를 시켜서 거기서 미생물들이 나오고 어,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먹는데 인간의 장도 초식 동물들과 같이 이렇게 깁니다. 근데 육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활성산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근육이 많은 이런 사람들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채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음, 육류를 어, 꼭 근육을 만들기 위해선 육류가 필요하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는 거죠. 자, 위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지켜라. 과일은 20에서 30분입니다. 샐러드, 야채 2시간, 탄수화물 3시간, 육류 4시간, 부적절하게 배합된 건 8시간. 그러니까 어,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다는 거는 그 당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공복에 과일을 먹는다는 거는 당이 혈당이 올라도 다 빠져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다는 거죠. 이 세 개를 꼭 지키시면서 이 해독 식단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피컨트롤 먹고, 자, 오전에 과일식을 합니다. 공복을 유지하셔도 돼요. 배출식이죠. 공복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과일식을 드시면 돼요. 사과, 당근, 10시 정도에 다시 제철 과일,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요.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럴 때는 누룽지 같은 거 드시면 돼요. 소화가 잘 되는 거, 소화 에너지를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건강한 한식 위주로 이렇게 드시면 되고, 특히 밀가루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제품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그리고 오후 간식 시간에 탄수화물 채소, 고구마, 뭐 감자, 단호박,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먹어도 되고 견과류를 드셔도 되고 과일을 드신다 그러면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거예요. 음. 저녁에는 쉐이크와 단백질, 채소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좋아요. 밑에 예제 식단처럼 쉐이크만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하고 야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건강한 한식 이 밑에 사진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사진들은 저녁 식단으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드실 때는 맹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세포의 해독을 위해서 물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려면 칼슘, 그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물에는 그런 미네랄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없는 정수기에선 이것까지 다 걸러냅니다. 그 맹물이에요. 맹물을 많이 먹으면 세포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세포 왜 수분비가 늘어나겠죠?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해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수기밖에 없다. 그러면 소금이라도 좀 타 드세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천일염 이런 것들을 좀 타서 드시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들로 생수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지키자. 오전에는 공복을 유지하거나 과일식을 한다. 음, 소화가 에너지를 조금 적게 드는 과일을 못 드시면 누룽지라도 이렇게 드시면 좋고 식후 먹는 과일은 독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오전에 그 과일식을 할 때 조금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청소년분들은 초반에 처음 식사를 과일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조금 간단한 식사를 더 하시면 돼요. 성장기의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과일과 지방을 같이 먹는 것은 당뇨에 치명적이다. 당뇨에만 치명적인 게 아니고 과일과 지방을 같이 먹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과에다가 이렇게 땅콩 버터 올려놔서 먹는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어, 우리의 이론은 이런 자연위생학이나 영양학에 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박사들, 그다음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나 우리의 이시영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쓴 책과 논문 이런 것들을 적용한 거거든요. 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아침에 버터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카니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오믈렛이나 베이컨 이런 것들을 먹어요. 어떤 이론을 적용하냐에 따라 뭔가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파인애플 식초를 또 먹죠. 레몬즙을 먹어요. 굉장히 많은 이론을 갖고 있지만 우리 헬시에 들어와서 해독을 할 때는 헬시에서 적용한 이론을 적용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12시에서 20시까지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 운동을 할 때는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1회, 1회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분들, 청소년분들은 이 방법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또 이 해독책을 꼭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행하면서 어떤 질문 사항들이나 아니면은 드시면서 조금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또 질문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3.3 헬스클럽 이제 시작하신 분들 건강한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